심심한 녹한다입니다.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58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녹한다의 ESP32 시리즈 8편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ESP32가 여기 준비되어 있다 그죠? ESP32라는 이름을 가진 보드입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는 이 ESP32의 블루투스 통신을 한번 해볼 거예요. 블루투스. 아마 블루투스라는 용어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대중적인 무선 통신인데요. 근거리 통신인데 이 ESP32가 블루투스 통신이 모듈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와이파이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도 되지만 블루투스 통신도 그냥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블루투스 통신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원래 지금 이 녹한다의 ESP32 시리즈의 취지가 과거의 ESP8266에서 하던 예제를 ESP32 예제로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ESP8266은 블루투스 통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안 되는 애니까 이거는 ESP8266에서 되던 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ESP32만의 독창적인 예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다 그죠? 일단 얘는 블루투스 통신이라는 게 가능하다. 근데 블루투스 통신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번 우리가 그냥 블루투스라고 부르는 블루투스 2.0 클래식이라 부릅니다. 블루투스 클래식. 그리고 2번 버전이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몇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BLE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그걸 줄여서 BLE라고 하는데요. 요거 두 개가 완전 달라요. 근데 ESP32가 요거 두 개를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 이거는 일단 차후에 논하도록 하고 전통적인 블루투스 통신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 주고받는 거 위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블루투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등장해야 됩니다. 마스터, 슬레이브.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에서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개념은 누가 접속을 시도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블루투스 디바이스, 이어폰 같은 거 찾아가지고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스마트폰이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을 해가지고 접속을 시도한 다음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마스터입니다. 찾아서 그 접속을 하는 놈. 슬레이브는 검색을 당해가지고 접속을 당하는 애를 슬레이브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블루투스, 아두이노나 이런 것들을 블루투스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한다는 것은 아두이노나 ESP32를 블루투스 슬레이브로 세팅을 했을 때 그때 마스터가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이 아두이노나 ESP32를 블루투스 통신으로 제어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지가 되겠나요? 그러면 블루투스 통신은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게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ESP32 보드를 블루투스 슬레이브로 세팅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는 이미 블루투스 마스터로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검색해가지고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몇 가지 갈림길이 발생해요.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블루투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것 뿐이지 뭘 가지고 블루투스 통신을 할래라고 물어보면 어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블루투스 통신하는 어플을 지금 당장에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앱스토어에서 대표적인 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블루투스 터미널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거고요. 이 터미널 어플리케이션은 아두이노의 그 시리얼 모니터 있잖아요. 그거 블루투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돌아가는 시리얼 모니터인데 블루투스 버전의 시리얼 모니터다. 그 시리얼 모니터에 뭔가 입력해가지고 샌드를 누르면 블루투스 통신으로 ESP32로 가고 ESP32가 보낸 거는 터미널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이다. 그게 스텝 1입니다.
그리고 스텝 2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앱 인벤터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획기적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학습용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 녀석의 하여간 최종 결과물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요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ESP32를 블루투스 통신으로 제어를 하는 예제를. 그럼 이 방식하고 전자의 방식하고 후자의 방식의 차이는 이 앱 인벤터를 이용하게 되면 화면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UI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버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 OX 버튼이 있습니다. O 이미지를 딱 누르면 ESP32의 LED가 켜진다. X를 누르면 꺼진다. 이런 것들을 실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게 스텝 2고, 스텝 3는 스마트폰을 치우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치우고 ESP32 보드 두 개 간의 블루투스 통신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다 다음 회차로 넘어가고, 일단 목표는 한번 세워보죠. 둘 다 ESP32 보드예요. 둘 다 블루투스 통신 가능하고, 그런데 블루투스라는 거는 둘 다 슬레이브로 세팅되면 슬레이브끼리는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 ESP 보드는 마스터로 설정을 하고, 이 ESP 보드는 슬레이브로 설정을 한 다음에 둘 사이에 블루투스 통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마스터로 세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얘를 슬레이브로 세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주고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네 단계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블루투스 통신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숨차다. 자,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먹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강민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금메달 짝짝짝짝짝짝짝짝. SSS님 이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 은메달 짝짝짝짝. 춘택님 반갑습니다. 3바로 와주셨고 짝짝짝짝짝짝짝. SYH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ESP32 모드를 어떻게 하면 블루투스 슬레이브로 세팅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거 이전에 우리 참고 자료에 제가 몇 가지 방금 했던 말을 약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P32는 내장 블루투스고요. 아두이노의 HC06이라는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예제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다양한 예제를 노칸다의 아두이노 72편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굳이 ESP32가 아니라 아두이노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HC06끼리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를 나눠가지고 제어하던 예제 있습니다. 그리고 HC06보다 한 급 위에 있는 HC05라는 또 블루투스 모듈이 있어요. HC05를 마스터, HC06을 슬레이브로 해서 보드끼리 블루투스 통신으로 뭔가를 제어하는 예제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앱 인벤터 가지고 블루투스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아두이노를 제어하던 예제 290편부터 아두인 노칸다의 앱 인벤터 시리즈가 쭉 진행이 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 여기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의 깨알 지식 1번 ESP32는 블루투스 클래식입니다. 오늘 할 거는 클래식 모듈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장치를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블루투스 통신은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설정을 해야 상호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때 주변 장치를 검색해서 연결을 하는 쪽을 마스터, 연결을 당하는 쪽을 슬레이브라고 한다. ESP32는 이 슬레이브가 되고 스마트폰은 마스터가 되어야 일단 통신이 가능하겠다. 그러므로
ESP32를 블루투스 슬레이브로 세팅하는 코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기본 예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만 잘하면 되는데요. 자, 파일 예제 쭉 내려보시면 ESP32 내장 예제에 블루투스 시리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리얼 투 뭐야 이거 시리얼 투 시리얼 BT라고 된 요 예제가 우리가 오늘 겨냥해 극복을 해야 될 예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관건은 오늘 558편의 주요 포인트는 그 아두이노의 그러니까 시리얼 입출력을 시리얼 통신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달려있다. 결국 시리얼 통신이거든요.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블루투스 통신 아무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먼저 헤더 파일 인클루드 돼 있고 요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뭐 이렇게 설정이 몇 가지 된 게 있는데 얘는 뭐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 지우겠습니다. 뭐 에러가 났을 때 에러 메시지 출력하는 부분이겠다, 그죠? 이런 것들은 코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딱 지우고 블루투스 시리얼의 시리얼 BT라는 게 있네요. 요거는 블루투스 시리얼이라는 클래스가 여기 ESP32에 내장이 돼 있겠다, 그죠? 그리고 시리얼 BT라고 된 거는 내가 그런 이름을 짓겠다. 이거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녹한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기본 예제가 시리얼 BT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쓸게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시리얼 비긴이라고 된 거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리얼이라는 용어하고 시리얼 BT라는 요 용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시리얼이라고 된 것은 ESP32와 USB로 연결된 PC 사이의 통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ESP32 그 USB로 컴퓨터에 꽂을 거잖아요, 그죠? 그 USB 선으로 통신하는 거 시리얼이고, 시리얼 BT라고 된 것은 이게 이제 블루투스 통신이죠. 이거는 ESP32와 블루투스 내장 블루투스입니다. 내장 블루투스 모듈 사이의 통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통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자, 먼저 ESP32를 이렇게 딱 보시면 내부에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이 돼 있어요. 내장이 돼 있다 할 뿐이지 요 안에 들어있는 이 뭐 본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MCU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MCU하고 블루투스 모듈은 남남이에요. 얘네 두 개는 통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PC가 있겠죠? PC하고 얘하고 USB로 연결이 될 거예요. 프로그램 업로드하고 시리얼 모니터 쓰기 위해서. 그럼 요 연결이 시리얼이다. 그 다음 MCU하고 BT 사이에 요 통신 연결 있죠? 요게 시리얼 BT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다른 블루투스 모듈이 있겠죠? 다른 바깥 세계에 있는 블루투스 얘하고 얘 사이의 통신이 바로 블루투스 통신이 되는 거예요. 얘는 무선 통신이니까 MCU가 얘한테 명령만 주면 블루투스 데이터를 쏘는 거는 얘가 하는 겁니다. 시키면 하는 애고 받으면 MCU한테 전달해 주는 거는 얘가 할 일이고, 얘네 둘 사이의 통신이 시리얼 BT, MCU하고 PC 사이의 통신이 시리얼이다. 요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나는 망고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KW 채님 반갑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셨죠?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BT 시리얼 블루투스 비긴이라는 거 안에 뭔가 이렇게 문자열로 뭔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껏 딱 보니까 지금 이게 블루투스 슬레이브잖아요. 블루투스 슬레이브 장비의 이름은 뭔가, 이름을 지금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요 안에. 그럼 저는 녹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녹한다라는 이름을 가지는 디바이스고, 그리고 요까지가 제대로 됐다면, 비긴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자, 블루투스
통신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 얘는 작동되고 있어도 마스터가 얘랑 해줘야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메인 루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 구문이 초심자 입문자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자, 똑같은 구문이 두 개가 비슷한데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시리얼 어베일러블하고 시리얼 BT 어베일러블 두 개가 나옵니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블루투스 통신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먼저 앞에 시리얼이라고 붙은 거는 무조건 이 ESP32하고 컴퓨터 사이의 통신이에요. 그리고 시리얼 BT는 블루투스 모듈하고 MCU 사이, ESP32 간의 통신이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시리얼 어베일러블이라는 거는 뭐냐면 PC에서 ESP32 쪽으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블루투스 통신으로 뭔가가 ESP32로 입력이 되었다. 수신 구문인 거예요. 데이터 수신 구문입니다. 그럼 이 available이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수신을 했을 때 내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몇 바이트 있는지를 반환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집어넣기 쉬우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 물건이 입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건을 이렇게 착착착착 놓으면 이 물건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쭉 가면서 창고에 들어갑니다. 노칸다의 창고에 들어가요. 이 창고를 수신 버퍼라고 부를 겁니다. 수신 버퍼.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블루투스 통신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택배 박스 하나하나 이렇게 쭉쭉쭉쭉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요 안으로 내 수신 버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택배 박스 하나의 사이즈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단위로 물건을 쪼개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착착착착 놓으면 쭉 해가지고 내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수신하는 쪽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신하는 쪽도 있겠죠? 송신하는 쪽은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놓으면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신될 때 available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창고가 available 한가라고 체크를 딱 하면 이 창고에 데이터가 하나씩 이 박스 하나하나가 1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박스가 몇 개 쌓여 있는지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가 available입니다. 그럼 지금 이 창고에 물건이 5개가 쌓였어요. 누가 5개를 보냈습니다. 그럼 available은 숫자 5입니다. available은 5입니다. 그러면 available이 0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5라는 얘기는 지금 5개의 바이트가 수신이 돼가지고 창고에 저장이 돼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고는 입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쌓아둘 수 있는 그런 큰 창고가 아니에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 버퍼에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사이즈가 지정이 돼 있는데 얘가 창고에 계속 안 빼고 쌓기만 쌓으면 넘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신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아두이노 쪽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수신 버퍼에서 빼는 함수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누군가가 블루투스 통신으로 쏘면 ESP32에 창고 안에 그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고 안에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럼 지금 이 구문을 요 위에 구문은 일단 무시하시고 아래쪽에 BT, 시리얼 BT가 available 하다는 것은 내 창고에 이것도 좀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요 구문은 너무 함축적인 구문이니까 자, 시리얼 어베일러블이 0보다 크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0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0보다 크다라는 것은 1, 2, 3, 4, 5 뭔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리얼 BT 리드 이게 창고에서 ESP32가 창고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함수입니다. 박스 한 개를 꺼내라. 창고에서 박스 한 개를 꺼낸다. 이게 여기까지가 시리얼 BT 리드입니다. 꺼낸 그 박스를 시리얼 라이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앞에 시리얼이 붙었잖아요. 컴퓨터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구문은 어떻게 쓰게 되냐면 블루투스 통신으로 뭔가를 수신을 했다면 버퍼 안에 뭔가 데이터가 있다면 한 개를 꺼내 가지고 USB로 연결된 컴퓨터 쪽으로 보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만히 요 전체 구문을 원만히 해석을 하면
수신 버퍼에서 1바이트 읽어서 USB로 연결된 PC로 전송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반대입니다. 컴퓨터 쪽에서 ESP32 쪽으로 뭔가 똑똑똑똑 왔습니다. 그러면 PC로부터 ESP32가 수신한 1바이트를 블루투스 통신으로 전송하겠다. 시리얼 모니터에서 입력한 거는 블루투스 통신으로 쏘고 블루투스 통신으로 온 거는 USB로 연결된 컴퓨터 쪽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ESP32가 중간에서 3자 무역을 하는 형태죠. 컴퓨터하고 다른 블루투스 장치 사이에 그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쪽에서 블루투스로 오면 컴퓨터 쪽으로 보내주고 컴퓨터 쪽에서 오면 블루투스로 쏴주고 이런 코드가 지금 요렇게 된 코드다.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날려주면 그 날린 데이터가 수신 버퍼 안에 들어갈 것이고 수신 버퍼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1바이트씩 읽혀져 가지고 화면에 출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두이노의 이 메인 루프는 계속 반복해서 돌 거잖아요. 반복해서 도는데 제가 데이터를 박스를 5개 보냈습니다. 5개의 바이트를 빡 보냈으면 available은 5겠죠. available 5니 여기 조건에 해당이 되니까 걸렸겠죠. 하나 빼가지고 출력을 했으니까 4가 됐겠죠. 다음 돌면 요게 4는 0보다 큰 게 맞으니까 또 걸려서 빠지겠죠. 3이 되겠죠. 다음 루프에 2가 되겠죠. 다음 루프에 1이 되겠죠. 그 다음 루프에 0이 됩니다. 그럼 0이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니까 0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거짓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요 조건문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조건문의 취지는 누군가가 블루투스 통신으로 나의 ESP32에게 데이터를 보내면 그 보낸 데이터 전체를 컴퓨터 쪽으로 하나씩 보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그럼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 코드를 ESP32한테 투척을 하겠습니다. 소두뱅이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작 부분부터 너무 핏대를 세웠네요. 좀 살짝 현기증이 나네요. 자, 오늘 목표 분량을 채우려면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컴파일은 빨리 되네. 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빡 한번 열어보죠. 블루투스 통신 시작이라고 나왔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스마트폰에 뭔가 세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스마트폰 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블루투스 터미널이라고 시리얼 블루투스라고 검색하시면 요 아이콘으로 요 모양으로 생긴 거 바로 검색될 거예요. 요거를 하기 이전에 요 앱을 설치해가지고 실행하기 이전에 최초로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줘야 돼요. 이 나의 스마트폰에 지금 ESP32에 들어있는 블루투스 모듈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등록하는 절차는 이거는 상당히 구버전의 안드로이드라서 화면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메커니즘은 똑같다 그죠?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해가지고 지금 얘가 검색을 하고 있죠? 요걸 눌러야 되구나. 상대기기 검색하기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녹한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얘를 선택합니다. 등록됐죠? 등록된 기기에 녹한다라는 게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켜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좌측 상단에 세팅을 눌러가지고 자 몇 가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리시브하고 샌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아니다 그냥 할까? 그냥 디폴트인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좌측 상단에 요거 누른 다음에 디바이스 쪽에 딱 들어가 보시면 녹한다 보이죠? 얘를 선택을 딱 합니다. 그럼 화면의 아래쪽에 커넥티드 보이죠? 지금 나의 스마트폰하고 이 ESP32하고 블루투스 통신이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제가 여기다가 헬로라고 한번 써서 보내보자. 헬로 요게 보내는 버튼이거든요. 제 헬로 받았다 그죠? 한글도 됩니다. 한글 맞죠? 헬로 한글.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ESP32 쪽으로 전송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지금 이 코드를 봤을 때 요 코드를 봤을 때 시리얼 모니터에서 뭔가를 입력을 하면 나의 스마트폰 쪽으로 데이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정을 시리얼 모니터 하단에 라인 엔딩 없음을 보스 NLCR로 바꾸겠습니다. 보스 NLCR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잘 보세요. 얘 왜 인코딩이 안 되지? 자 다시 이건 좀 이상한 현상이네요. ESP32도 한글을 보내면 여기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일단 영어만 되네요. 헬로 월드라고 한번 해보자. 헬로 월드 느낌표 2개 해가지고 딱 전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한글이 안 되지? 신기한 현상이네. 자 전송 딱 누르면 헬로 월드 맞다 그죠? 좀 다시 한글로. 한글은 안 되네요. 원래 되는데 이 지금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HC06은 되는데 ESP32는 한글 인코딩 하는 게 좀 다른가? 요거는 차차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고, 우리 뭐 블루투스 통신하는데 한글 전송하는 거 요런 데 연연할 필요 없어요.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지 한글이 전송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주흠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신 게 1번 예제입니다. 예제. 자 1번 ESP32를 블루투스 슬레이브로 설정하고 스마트폰과 양방향 통신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시오. 이게 1번이었습니다. (558-1번) 메시지 주고받기. 자 2번은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 라인 단위로 입력을 받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죠. 지금은 무조건 컨베이어 벨트에 1바이트씩 들어오는 거를 저 상대방 쪽으로 전달해 주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요런 방식을 한번 해보죠. 자 조금 전에 컨베이어 벨트 했던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하나씩 이렇게 놓여 가지고 제 창고로 입고가 됩니다. 왜 이렇게 흐리지? 자 그럼 요 상황일 때 창고에 물건이 쭉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꺼낼 거냐면 창고에 박스가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먼저 들어온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택배 박스를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볼 겁니다. 딱 까가지고 특정한 물건이 있는 박스까지 한번 열어볼 거예요. 그 특정한 물건은 우리가 CRLF라고 조금 이따가 부를 건데요. 요 안에 1바이트니까 0부터 255 사이에 숫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숫자가 그
16진수로 하면 0A입니다. 0x 0A. 그러면 요 박스에 0x 0A가 들어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값으로. 그러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자, 1번 박스가 온 지점이 available한 지점이에요. available이 0보다 큰 지점이 요 지점이 되겠죠? 창고에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쭉 들어오면서 창고에 물건이 착착착착 순번대로 들어올 건데, 이 박스를 열어보니까 0x 0A가 없어요. 그러면 좀 대기. 그 다음 박스가 또 입고가 됐습니다. 까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 박스 없고, 그 다음 박스 없고, 얘를 딱 열어보니까 0x 0A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게차로 떠가지고, 지게차로 떠서 ESP32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개씩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시작한 지점부터 박스 안에 특정한 물건이 있을 때까지 한 뭉탱이를 지게차로 떠가지고 ESP32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함수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우리가 지금부터 명령어 단위로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PC에서 ESP32 쪽으로 보내는 거, 블루투스로 보내는 거는 일단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블루투스 통신으로 뭔가 수신이 됐을 때, 요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스트링 문자열로 받습니다. 아까 그 지게차로 뜬 거를 문자열 단위로 받는 거예요. 텍스트는 블루투스 BT로 들어오죠. 블루투스 BT에 read string until이라는 함수, 이거 아두이노 내장 함수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종료 문자인데 0x 0A라고 쓸 겁니다. 그럼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순서대로 택배 박스가 들어오는데 0x 0A라는 값이 있을 때까지를 박스를 확인해 가지고 한 뭉탱이를 지게차로 떠서 텍스트라는 변수 안에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요 텍스트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거예요. 얘는 요 스트링은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print ln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 말 자체는 종료 문자인 0x 0A가 있을 때까지 실이 그 버퍼에서 꺼낸 다음 PC와 ESP32가 그 지게차로 뜬 그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PC로 전송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게차로 떠가지고 지게차 단위로 주고받게 되는 것이다.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범준님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제는 어떤 예제냐면, ESP32의 스마트폰으로 명령어 단위로 뭔가를 전송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용어를 통일을 해야 돼요. 자, 용어를 통일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0x 0A라고 표현했던 요거 있죠? 요거를 지금부터는 종료 문자라고 부를 겁니다. 터미네이션, 그러니까 종료되는 하나의 그 지게차로 떠야 될 그 데이터가 끝나는 지점이 요 종료 문자 0x 0A가 되는 거고, 0x 0A를 우리가 아스키 코드로 환산하면 역/n이라는 기호가 됩니다. 이거 다들 아시죠? 계획 문자. 그리고 얘를 LF 라인 피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요 라인 피더를 찾아서 거기까지를 읽어드리겠다. 그게 read string until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같습니다. 이영희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뵀네요. 이영희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유튜브 아이디가 뭔지 매치가 안 돼가지고 제가 감사 표현을 못 드렸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마루오두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에 세팅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요 커넥션 로스트, 커넥션 이제 잃어버렸다고, 그럼 재접속 해주면 되겠다, 그죠? 끊어졌으면 재접속하면 되는 거고. 자, 다시 커넥티드 떴죠? 그럼 지금 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보낼 적에
얘가 적용된 규칙을 그대로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게차로 뜨려면 0x 0a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보내는 데이터 제일 끝에 0x 0a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세팅스로 들어가셔서 보내는 샌드 쪽에 가보시면 이 화질이 안 좋다. 저 초점이 안 맞네요. 샌드 쪽에 가보시면 요 뉴라인 보이죠? 뉴라인 선택하시면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요 CRLF 요거 선택하십시오. CRLF 요거 딱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뭔가 입력을 해가지고 ESP32로 전송하잖아요. 그럼 그 전송하는 데이터 뒤에 그 종료 문자를 붙여서 보내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다시 헬로라고 한번 보내보죠. 뭐냐? 헬로? 뜬다 그죠? 랄랄랄랄라 뜨면 되는데 그럼 이 예제와 전 예제에 우리가 차이를 논하려면 어떻게 논하면 되냐면요. 문자열 단위로 뭔가가 명령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어떤 예제를 만들 수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자, 만약 우리 AT 커맨드 많이 쓰잖아요. AT 커맨드 비슷한 거 한번 해보죠. 아니다. 뭐라 하지? 자, 녹한다 1이라고 수신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쓰면 좋을까? 자, 녹한다 1이라는 거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아두이노는 녹한다를 출력한다 하고 녹한다 2라고 전송하면 ESP32죠. 아두이노가 아니라 ESP32는 구독과 좋아요를 출력한다. 그러면 문자열 단위로 이게 들어왔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1바이트 단위로 읽으면 해석할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쓰게 되면 우리가 요 텍스트 가지고 바로 조건을 걸면 되겠죠. if 이 지금 들어온 문자열이 녹한다 1이다. 아니다. 텍스트가 녹한다 2다. 그러면 1일 때는 녹한다 느낌표 2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2일 때는 구독과 좋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잘 응용하면 AT 커맨드 같은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AT 더하기 버전 하면 얘가 뭐 응답하는 식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다. 일단 요거 넣어가지고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죠.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주성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예제부터 살짝 어렵다 그죠? 이번 예제부터 살짝 어렵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거 되는 거니까 뭘 한번 해보냐면 LED 제어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그냥 빼버릴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자, 블루투스 시작됐죠? 그럼 제가 스마트폰으로 자, 대소문자 구분이 됩니다. 자, 커넥션 다시 해주고 여기다가 대문자로 그냥 소문자로 할걸. 녹한다 1 녹한다 1이라고 보내면 뒤에 캐리지 리턴이 붙어 있구나.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 설정이 그 캐리지 리턴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요 뉴 라인에 CRLF 말고 LF만 선택하겠습니다. LF 라인 피더 0x0a입니다.
자, 녹한다. 제 반응하죠, 그죠? 요렇게 보내면 녹한다라고 반응을 하고, 녹한다 2라고 보내면 구독과 좋아요라고 제가 반응을 하죠. 아, 그러면 내가 보낸 이 데이터를 제가 지게차 단위로 지금 떠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렇게 지금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예제 2번입니다. 요 개념을 알면 우리 블루투스 제어하는 거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558-2번 명령어 단위로 주고받기. 그럼 요 1번 예제하고 2번 예제 가지고 우리가 목적에 맞게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LED 한 개를 제어를 하라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으로 LED 한 개를 껐다 켰다 해라. 자,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는 요 제일 첫 번째 15번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한 개를 15번 핀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LED와 그 저항 요런 이제 초보적인 것들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LED를 15번 핀에 연결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냥 1바이트 단위로 한번 제어를 해보는 거예요. 얘가 왜 켜지지? 뭐 핀 모드를 안 해줘서 켜지는 것 같네요. 자, LED 한 개 켜는 거는 하이로우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컨베이어 벨트에 제가 요 지금 스마트폰으로는 아스키 코드로밖에 보내줄 수 없으니까 택배 박스에 아스키 코드 문자로 0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로 1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창고에 들어있는 박스 이 1바이트짜리 박스를 딱 꺼냈을 때 0이 들어있으면 LED를 끄고 1이 들어있으면 LED를 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두 번째는 아까 명령어 단위로 인식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박스 단위로 0x 0a가 있는 것까지 싹 가지고 와서 박스를 딱 까봤는데 박스 까가지고 알맹이를 순서대로 꺼내가지고 쭉 열거를 해봤는데 LED ON이라는 5개의 문자가 들어있고 요 제일 마지막에 0x 0a가 들어있는 요런 형태로 있으면 LED를 켜고 LED OFF 이면서 0x 0a가 끝에 있으면 LED를 끄는 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바이트씩 리드 1바이트씩 읽어가지고 켜고 끄는 거고 요거는 시리얼 BT 리드라는 함수를 쓰는 것이고 요거는 리드 스트링 언틸을 쓰는 예제가 되는 거고 그 차이점 아시겠나요? 자, 그럼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그러면 요 전자의 방식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은 없겠구나. 크게 상관은 없겠네. 자, 3번 예제. ESP32의 15번 핀에 LED를 한 개 연결하고 스마트폰에서 0을 전송하면 LED가 꺼지고 1을 전송하면 LED가 켜지도록 하시오. 그럼 여기서 자, 블루투스 수신 부분 여기만 우리가 필요한 대로 고치면 되겠다, 그죠? 싹 날려주고 중요한 것은 요 시리얼 BT입니다. 자, 캐릭터 뭘로 하지? 요거 뭐 CMD 커맨드라고 하면 되죠. 자, 시리얼 BT의 리드 함수 박스 하나를 꺼내오는 함수라 했습니다. 한 개를 빡 꺼내와 가지고 얘를 CMD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그 박스를 꺼내 가지고 딱 껍데기를 까봤더니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0이면 LED를 끈다. 1이면 LED를 켠다. 요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저 상단에 자, 그럼 LED를 쓰려면 15번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핀 모드 15번을 아웃풋으로 하고 출력으로 설정해주고 끈다는 것은 디지털 라이트 15번을 로우 신호를 넣어주면 꺼지고 하이 신호를 넣어주면 켜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코드 다 만들어졌죠? 잡아 넣어가지고 내 스마트폰 가지고 0, 1 보내주면 얘가 제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너무 어렵게는 가지 말고 우리 단순한 것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LED를 제어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LED를 뭐 밝기를 조절하는 명령을 보내겠다. 뭐 서버 모터를 제어를 하겠다. 예제의 크기는 키우지 말고 기본적이면서 딱 필요한 것만 오늘 하면서 착착착착 넘어가 보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럼 얘는 바로 보면서 하면 되겠죠? 딱 가지고 와서 스마트폰으로 딱 페어링을 하고 딱 연결하고 자, 0 또는 1 보내면 됩니다. 1 해서 보내보죠. 켜졌죠? 0을 한번 보내보죠. 꺼졌죠? 1을 보내면 켜지고 0을 보내면 꺼진다.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3번 예제. LED 한 개 제어하기. 자, 이제 4번 예제. 3 예제에서 스마트폰이 LED ON이라고 전송하면 LED가 켜지고 LED OFF라고 전송하면 LED가 꺼지도록 하시오. 이거는 지게차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라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럼 이번엔 여기가 자, 스트링 CMD는 시리얼 BT에 read string until 종료 문자 0x0a. 아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역 슬래시 n 요렇게 요렇게 쓰는 게 라인 피더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요렇게 전송한 이 CMD가 LED ON인 경우가 있고 LED OFF인 경우가 있다. 그럼 LED ON인 경우에는 LED를 켜면 되겠죠. 15번을 하이, 오프는 로우. 다 만들어졌죠. 업로드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떨 때 리드를 쓴다. 어떨 때 리드 스트링 언틸을 쓴다. 그 차이를 인지를 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그럼 다시 커넥션 해주고 왜 자꾸 세팅을 누르지? 자, 여기다가 또 괜히 왜 자꾸 대문자로 하지? 대문자는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문자로 LED ON이라고 지금 썼습니다. LED ON 보내면 켜졌죠? 그럼 OFF 꺼졌죠? 그럼 다시 LED ON 켜졌죠? 자, 요렇게 보내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4번 예제였습니다. 명령어로 LED 제어하기. 자, 그러면 뭐 한 개 제어하나, 두 개 제어하나,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는 없나? LED 두 개도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아니다. 그냥 LED 제어하는 거는 한 개로 넘어가고, 이번에는 데이터 방향을 반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자, 4번 예제에서 더해서 하겠습니다. 4 예제에서
ESP32의 몇 번 핀에 연결하지? 18번 핀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마음대로 18번 핀에 온습도 센서 DHT11을 연결하고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출력하시오. ESP32가 날려주는 거예요. 저 스마트폰 쪽으로. 근데 실제로 이거 온습도 이거 하기 이전에 온습도 센서 없이 그냥 쓸데없는 메시지 전송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6번에서 하고 5번은 4예제에서 ESP32가 녹한다. 헬로 월드라 그냥 하겠습니다. 헬로 I'm ESP32 라는 메시지를 2초 간격으로 전송하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블루투스 통신으로 I'm ESP32 느낌표 2개 요거를 전송을 하는 건데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 메인 루프 안에요. 메인 루프 안에 제일 첫 번째 들어있는 게 시리얼 수신 구문이에요. 컴퓨터 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참고에 체크하는 게 있고, 블루투스 통신 수신부가 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데이터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리고 요 딜레이 20이라는 걸 기본 예제에서 왜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요거 지금부터는 지우겠습니다. 요 코드 안에 딜레이가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안에 우리가 작성해야 될 코드가 뭐냐면 2초 간격으로 텍스트를 전송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시기 쉬워요. 지금 시리얼 BT라는 거에다가 프린트 ln에 I'm ESP32 이렇게 보내면 지금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초 간격이니까 딜레이 2000이라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딜레이 2000이 ESP32의 모든 기능을 2초 동안 마비시키는 아주 안 좋은 코드예요. 이거는 초보자들만 쓰는 그런 코드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를 쓴다면 요 위에 부분도 2초 간격으로 지금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쓸데없이 딜레이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내가 요 딜레이 2000이라는 게 그 블루투스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쟤를 적어놨지만 얘가 여기하고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얘네들은 딜레이가 걸리면 안 되는 애들인데 계속 수신 체크를 해가지고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체크를 해가지고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요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제가 여기 만이라고 쓰면 10초 간격으로 저 메시지를 전송한다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바로 위쪽에 있는 요 구문은 블루투스 통신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그 참고를 확인을 해가지고 0이냐 1이냐를 판단을 해서 LED를 켜거나 끄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는 코드인데, 요 코드도 10초 동안 멈춰 있는 겁니다. 그 10초 동안 멈춰 있을 때 제가 스마트폰으로 0 보내거나 1을 보내거나 하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LED ON, LED OFF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 메시지를 보내봤자 멈춰 있는 10초 동안에는 LED가 작동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딜레이를 안 쓰고 딜레이 효과를 내는 그런 구문을 구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nsigned long 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unsigned long t. 자, 그리고 요게 2초 간격으로 반복이 될 코드니까, 자, if 밀리스 빼기 t가 2초, 2000입니다. 인터벌이 여기 들어가요. 2000보다 크다면 t에다가 밀리스를 대입을 한다. 요 골격 자체가 여기 적혀 있는 숫자 간격으로 조건문이 걸리는 아주 매직 코드입니다. 딜레이 코드예요.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딜레이 코드는 위에 요 두 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2초 간격으로 딱딱딱딱 실행이 되는 코드니까 요런 형식의 코드를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집어넣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야, 어렵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죠. 그럼 이제 커넥터를 해주면 I'm ESP32 오는 거 보인다, 그죠? 그럼 얘가 전송하는 거와 별개로 제가 여기다가 아까 명령어 LED ON이라고 전송을 하면 얘가 수신하는 거와 별개로 얘를 누르면 LED가 켜지는 겁니다. LED 오프 꺼지고, 맞죠? LED ON. 그러면 지금 이게 100% 완벽하게 양방향 통신을 구현하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ESP32는 스마트폰 쪽으로 보내고, 스마트폰은 ESP32 쪽으로 보내서 뭔가를 제어를 하고, 자, 방금 보신 게 5번 예제였던가? 5번 예제. (558의 5번) ESP32가 스마트폰 쪽으로 텍스트 전송하기. 자, 이번에는 온습도 센서 연결해 가지고 얘가 보내는 데이터를 온습도 값 측정한 거를 보내도록 하면 끝나는 상황이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목표는 다 적어놨고 18번 핀에 온습도 센서 연결해 가지고 측정한 값을 전송을 하는 것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카메라가 흐릿하지? 왜 이렇게 카메라가 흐리멍텅한 것 같을까요? 자, 온습도 센서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뜬금없이 자, GND 뭐 이렇게 자, 데이터 VCC 3V3 3.3V 연결할 거고, GND는 요 GND라고 된데 아무데나 꽂으면 되고, 데이터를 18번 핀에다 꽂을 겁니다. 18번 핀. 또 얘가 켜져 있으니까 눈이 부셔서 연결하기가 어렵네요. 자, 그럼 끄면 되겠죠. 오프. 자, VCC 데이터 18번 GND. 짠 켜졌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온습도 값을 딱 측정을 해서, 너무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시리얼 모니터에 지금 요 코드에 온습도 코드를 반영해 가지고 2초 간격으로 시리얼 모니터에 먼저 출력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저 블루투스 통신으로 한번 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습도 관련된 거는 다 지식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라이브러리 같은 거 뭐 기본적인 짜잘한 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DHT 센서 라이브러리의 기본 예시에서 필요한 코드를 훔쳐오는 겁니다. 요 헤더 파일. 자, 추가. 그 다음 얘 어디에 연결했냐죠? 18번에 연결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센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DHT11이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요렇게 4개를 위에 셋업 위에다가 추가를 딱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DHT 비긴을 셋업 안에 어딘가 넣어줘야 되는데 위치 잘 모르겠으면 시리얼 비긴 다음에 딱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함수는 요거 2개밖에 없어요. 습도랑 온도 측정하는 함수 요거 2개만 딱 가지고 와서 요 2초 간격으로 작동되는 요 안에 부분에 딱 출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꺼버렸구나. 출력하는 구문도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거를 출력하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시리얼이라고 붙은 거는 컴퓨터 쪽으로 보내가지고 컴퓨터 쪽에 출력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멘트는 컴퓨터의 시리얼 모니터 쪽에서 온도와 습도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우드 CNC님 대단히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지럽다. 갑자기 현기증이 납니다.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한 번에 할 걸 그랬나? 자, 녹한다의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채팅창에다가 출석 체크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그 보시는 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방문 흔적을 좀 남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출석 체크라고 네 글자만 채팅창에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드가 이거는 블루투스하고 상관없는 거죠. 시리얼 모니터에 측정한 온도와 습도 값이 2초 간격으로 빡빡 프린트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화면처럼. 그럼 지금 시리얼 모니터 컴퓨터 쪽으로 보내가지고 출력하던 이거를 통신 방향을 블루투스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코드에서 시리얼이 아니라 시리얼 BT 쪽으로 이렇게 따다다닥 쏴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지우고. 그러면 요 메시지는 블루투스 모듈을 타고 스마트폰 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 됐겠지. 자, 지금은 커넥션 로스트. 요 정도 거리가 딱 좋네. 요 정도 거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드가 안 올라갔습니다. 자, 커넥트 됐고, 업로드 됐고, 자, 온도와 습도 값이 스마트폰으로 오고 있는 거 보인다, 그죠? 근데 얘가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죠? 얘는 그냥 텍스트 단위로 받아가지고 그냥 뭐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확인하는 정도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LED ON이라고 쓰면 지금 수신하고 있는 거와 관계없이 LED 제어되는 거는 작동이 돼야 되겠다, 그죠? LED ON, LED OFF. 짜잔, 됐고, 방금 보신 게 이제 7번 예제 되겠습니다. 온습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6번 예제였네. 6번 예제 558-6번 온습도 값 전송하기. 그게 리셋 눌러줘야 되는 게 있고 안 눌러줘도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2개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안 눌러줘도 되고 얘는 부트 버튼 눌러줘야 됩니다. 리셋이 아니라 부트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거 저 복불복입니다. 좀 좋은 데서 사면 안 눌러도 되고 좀 안 좋은 데서 사면 눌러야 되고 복불복. 자, 이제 다음 예제 한번 만들어 보죠. 이제 뭐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거는 한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정도 딱 하고 뭐 해봐야 이제 할 수 있는 게
LED가 아니라 뭐 릴레이를 제어를 한다. 뭐 서버 모터 같은 거를 한번 제어를 해본다. 뭐 LED 밝기 제어를 한다. 뭐 이런 것 뭐 이제 갈림길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이제 요 타이밍에 앱 인벤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인벤터 잠깐 실행할 동안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자, 앱 인벤터는 지금 왜 하는 것이냐? 방금 온도와 습도 값을 시리얼 블루투스로 받기는 받았는데 스마트폰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거 뭐 할 겁니까, 그죠? 온도와 습도 값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크게 이렇게 출력을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잖아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인가 뭐 만드는 툴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녹한다가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룰 줄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앱 인벤터라는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최소한 그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이해됐죠? 자, 앱 인벤터는 오늘 ESP32 시리즈에서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요 간단하게 한 줄로 적어주죠. 자, 앱 인벤터를 이용하면 안드로이드용 앱을 아주 간단하게 블록 코딩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 물론 상용적으로 우리가 막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처음에 막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할 적에는 이거만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공짜거든요. 공짜고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아마 될 겁니다. 뭐 로그인 하셔가지고 요 Create Apps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저번에 했던 거고. 자, 스타트 뉴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example 558-8 하겠습니다. 지금이 8번 할 거니까 7번이니 7 하겠습니다. 7. 오케이. 자, 그러면 앱 인벤터에 스마트폰 UI를 여기서 디자인하고요. 우측 상단에 블록스 누르셔가지고 코딩을 여기서 합니다. 우측 상단에 블록스 눌러서 코딩을 여기서 하고 디자이너에서 UI를 구성을 한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한번 해보냐면 자, 7번 예제. 예제 6에서 예제 6번에서 온습도 값 만들어 놓은 그거에서 앱 인벤터로 버튼 두 개를 만들어서 LED를 온오프 하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ESP32의 코드는 예제 6번 걸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업로드 해놓은 거 그대로 유지를 하고 버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LED를 켜거나 끄거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 LED를 켜려면 LED ON이라는 명령어를 전송해 주면 되고 끄려면 LED OFF라는 명령어를 보내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규칙이 얘만 보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 0x 0a라는 거를 종료 문자까지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LED ON 뒤에 0x 0a까지 붙여서 보내면 된다. 그리고 이 0x 0a는 숫자로 해서 16진수로 했을 때 이렇고 아스키 코드로 하면 역/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내줘야 될 게 요렇게 앱 인벤터에서 저 메시지를 블루투스 통신으로 ESP32 쪽으로 전송을 해주면 LED가 켜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ESP32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인벤터 쪽에서 그렇게 보내주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블루투스 연결을 해가지고 전송을 할 것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 앱 인벤터에서는 저 아래쪽에 커넥티비티 쪽에 가보시면 블루투스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끌어다가
투척합니다. 얘 추가해놓고 그 다음 그 유저 인터페이스 쪽으로 가셔가지고 얘는 연결하는 게 패턴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아리까리하네요. 자, 리스트 피커. 리스트 피커라고 된 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종의 버튼인데 좌측에서 요 버튼을 어떤 모양으로 출력할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뭐 폰트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고 좀 이렇게 키워주고 그리고 너비 쪽은 필 패런트 좌측으로 그냥 제일 크게 해라 이 말이고 텍스트는 블루투스 연결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다 그죠?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 디자인에 추가가 된 게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아래쪽에 논 비저블 컴포넌트입니다. 화면에 보이지는 않고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 그 다음 버튼 이거는 화면에 보여지는 UI적 요소입니다. 이제 블록스로 갑니다. 가셔가지고 자, 요 리스트 피커 여기 보인다 그죠? 리스트 피커 1 선택하신 다음에 비포 피킹하고 애프터 피킹 요 누리티티 한 걸 가지고 와요. 요거는 이벤트 블럭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비포 피킹이라는 것은 요거 조금 처음 하시면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방금 추가한 얘가 리스트 피커 1이라는 버튼이잖아요. 이거 누를 수 있는 버튼이에요. 얘를 눌렀을 때를 비포 피킹이라 그래요. 쟤를 눌렀을 때. 그럼 얘를 딱 누르게 되면 뭔가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 선택창이 나와요. 발음이 잘 안 되네. 자, 여기 제가 적어 두겠습니다. 자, 7번. 앱 인벤터의 리스트 피커에서 비포 피킹과 애프터 피킹이 있는데 요거 그냥 줄여서 BP 하겠습니다.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BP하고 AP라고 하죠. 그죠? 일단은 있을 때 리스트 피커를 눌렀을 때를 BP라고 하고 그때 여러 개 항목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 뷰가 생성된다. 뭔가 목록창이 나와요. 그 목록창에서 뭔가를 선택했을 때 애프터 피킹이 되는 겁니다. 애프터 피킹이 호출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비포 피킹일 때는 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목록창이 나오는데 그 목록창에다가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 디바이스 목록을 저기다가 띄울 거예요. 그래서 자,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에 잘 보시면 어드레스 앤 네임스라고 된 요 블럭이 나오는데요. 요게 저 스마트폰에 연결 가능한 등록되어 있는 블루투스 목록이 저걸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피커에 쭉 찾아보시면 set element라고 된 게 아마 있을 거거든요. set 어디냐? 여기 있네요. set element. 얘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딱 붙이고 요걸 여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까지가 뭘 의미하냐면 저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목록을 선택 가능한 리스트 뷰에다가 추가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록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하면 이제 애프터 피킹인데 블루투스 이름 뭐 연결 가능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커넥트를 해야 되겠죠. 자, 블루투스 커넥트인데 얘는 앞에 꼭다리가 보시면 여기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 꼭다리는 이거는 앱 인벤터를 좀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얘가 커넥트 하라는 명령을 내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연결에 성공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질 수가 있는데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 if 블럭을 요 앞에다가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는 요 리스트 피커에 내가 선택한 거, 요 셀렉션이라는 걸로 들어옵니다. 셀렉션 여기 보이죠? 그러면 요게 애프터 피킹 쪽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리스트 뷰가 떴을 때 나와 있는 블루투스 목록 중에 뭔가를 선택을 딱 한 개 셀렉션이 되는 거고 그 셀렉션에
블루투스 이름하고 디바이스 값이 요 커넥트하는 어드레스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블루투스 커넥트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좀 어렵다 그죠? 자, 그리고 요 if 조건문 안에가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 된 상황이니까요. 레이블 라벨을 위쪽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라벨을 하나 폰트 사이즈 20으로 딱 해가지고 얘 이름은 라벨 1입니다. 연결이 다 되었을 때 레이블 1에다가 set 텍스트를 세팅을 하겠다. 저기다가 글자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열 관련된 부분은 텍스트 안에 있고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얘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블루투스 커넥트 되었나 안 되었나 알 수가 있는데 요까지 일단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커넥트 누르시고 AI 컴패니언 누르시면 6개의 문자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를 메모를 하시고 지금 앱 인벤터를 방금 실행시켰던 컴퓨터하고 이 우리가 스마트폰 활용할 스마트폰하고 같은 인터넷 공유기에 지금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메모를 해두고 가도록 하죠. 스마트폰은 LTE 이동통신망에 연결해 놓고 여기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 안 돼요. 자, 8번 앱 인벤터에서 지금 구현 중인 어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AI 컴패니언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PC와 스마트폰이 같은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AI 컴패니언이라는 건 뭐냐면 앱 이름입니다. 저 앱 인벤터에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저 앱 인벤터라고 검색하시면 요 벌집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 있죠? 요거 이름이 AI 컴패니언입니다. 얘를 실행을 딱 하시면 뭐 입력하라고 하죠, 그죠? 딱 눈치껏 보니까 저기 입력하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QW IL 뭐지? 뭐 갑자기 꺼져 버렸다. 다시 입력해야 되겠네. ZX Y RF G 짠 나왔다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상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앱 인벤터에서 만들고 있는 그 중간 과정을 스마트폰에서 테스트하는 환경이고 나중에 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상단의 빌드를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지금은 테스트하는 단계예요. 그럼 블루투스 연결하기를 딱 누르면 목록이 나오죠. 이게 비포 피킹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녹한다라고 하는 요거 장치가 지금 ESP3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등록해 놨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애프터 피킹이고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 스마트폰은 ESP32하고 블루투스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연결했으니까 메시지 전송해가지고 LED 제어하는 예시를 제가 보이면 되겠다, 그죠? 버튼 2개를 만들겠습니다. 버튼 2개를 딱 만들고 그리고 요 버튼은 둘 다 좀 어렵긴 어렵다, 그죠? 지금 오늘 하고 앱 인벤터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참고 자료 여기 290편 녹한다의 앱 인벤터 시리즈가 별도로 있어요. 요거 제가 과거의 녹한다가 한 땀 한 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거니까 오늘은 너무나 앱 인벤터가 메인 테마가 아니라 ESP32의 블루투스가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앱 인벤터는 약간 맛보기 수준으로 설명을 최소화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흥미 유발만 하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대충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은 누르라라고 있는 거거든요. 버튼의 텍스트를 자 LED 켜기
요거는 LED 끄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 다 너비를 페런트, 필 페런트 최대로 크게 하고 블록스로 가보시면 버튼 1, 2가 이제 생성이 됐다 그죠? 자, 버튼 1의 클릭, 이거는 저놈을 제가 손가락 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뭐를 할 건가를 저 안에 블록 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쟤를 아무 때나 누른다라고 지금 작동이 되면 안 되는 게 블루투스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뭔가 전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로직에 조건이 붙을 겁니다.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에 쭉 털어보시면 is connected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is connected가 if 조건의 true라는 말은 연결이 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때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에 send text라는 블럭이 있을 겁니다. 텍스트를 send 하는데 그럼 그 텍스트가 뭐냐면 대문자로 LED on의 종료 문자 역/n까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ESP32하고 약속이 된 어떤 일종의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죠? 얘를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자, 버튼 2를 선택을 하면 얘는 LED off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요소가 다 갖춰졌다. 그죠? 한번 해볼만 하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리플래시가 됐을 거고 블루투스 연결하기. 자, ESP32 선택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나온 요 상태에서 요 버튼 두 개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될까요? 안 될까요? LED 켜기 켜졌다. 그죠? LED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됐죠? 그러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로 ESP32의 LED를 제어하는데 내가 스마트폰 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아, 물 좀 먹고. 자, 방금 오신 게 예제 7번이었습니다. 예제 7번이었고 자, 예제 8번은 예제 7에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ESP32 코드는 같으니까 예제 6에서 앱 인벤터에 ESP32가 전송하는 온도와 습도 값을 수신해서 화면에 출력하시오. 이거는 별도로 해야 되겠네. 왜냐면 이게 데이터 포맷이 있어야 되니까 수신된 데이터 그냥 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레이블에 출력하는 거는 간단하겠는데 온도와 습도 값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스마트폰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온습도 데이터는 CSV 포맷으로 전송한다. CSV 포맷이라는 거는 이미 등장한 바가 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콤마라는 구분자를 끼고 주는 게 바로 CSV다. 그죠? CSV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으쌰으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ESP32 쪽에서 요 LED 제어하던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앱 인벤터에서 만들어 놨던 것도 자, 프로젝트를 8번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똑같이 LED 제어하는 건 똑같이 유지를 하고 온습도 센서 수신하는 부분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앱 인벤터에서는 블루투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 이벤트가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수신부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블루투스 데이터 수신하는 거는 생각보다 조금 골치가 아파요. 근데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니까 좀 편리하게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니까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일단 ESP32 쪽에서 온도와 습도 값을 이렇게 의미 없는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온도, 콤마, 습도 이렇게
CSV 형식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일단 CSV 데이터화해야 되겠죠. 변수 이름은 CSV 하겠습니다. 요거는 온도, 콤마, 습도 할게요. 온도와 중간에 콤마 끼우고 습도. 그렇게 하려면 T 더하기 콤마 더하기 H 인데 얘를 문자열로 바꿔주고 얘를 문자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CSV가 만들어졌습니다. 짜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쏴줄 건데요. 데이터를 쏴줄 건데 앱 인벤터 쪽에서는 어차피 종료 문자 개념이 없으니까 BTL 라이트 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살짝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저 블루투스 통신으로 보낼 수 있는 함수가 3개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 프린트, 프린트 ln 이렇게 3개의 함수가 있거든요. 요 앞에 시리얼이 붙으면 컴퓨터 쪽으로 가는 거고 시리얼 BT가 붙으면 블루투스 통신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요 뒤에 전송할 수 있는 함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요 라이트 이 함수는 요 뒤에다가 제가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받는 쪽에서 수신하는 데이터는 안녕입니다. 순수한 로우 데이터가 그냥 문자열로 날아가는 거고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해서 보내면 실제 받는 데이터는 안녕하고 뒤쪽에 역/r이라는 기호가 붙어요. 그리고 이 역/r은 우리가 캐리지 리턴이라고 부릅니다. 역/r은 캐리지 리턴이고 16진수로 하면 0x0d입니다.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시리얼 통신하다 보시면 0x0d가 아스키 코드로 하면 역/r이고 캐리지 리턴이라고 부르더라. 그 프린트 ln으로 안녕이라고 보내면 실제 받는 데이터는 안녕에 역/r, 역/n이 붙습니다. 두 개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역/r은 캐리지 리턴이고 역/n은 라인 피더라 부르고 0x0a라고 합니다. 16진수로 하면 인지되시나요? 그럼 지금 ESP32가 앱 인벤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앱 인벤터 쪽은 종료 문자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블루투스 데이터 수신하는 걸로 구현할 거거든요. 종료 문자를 안 붙이고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종료 문자를 안 붙이고 보내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잘 보세요. 제가 CSV로 온도 20.11, 58.59.2% 이렇게 CSV 형태로 보냅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받게 되겠죠. 요거 뒤에 역/r 캐리지 리턴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앱 인벤터에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요 콤마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갤 거예요. 그러면 220.11이라는 값 하나와 요 값 요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 위에 있는 거는 명백하게 숫자 맞죠? 20.11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쪽에 있는 얘는 역/r이라는 기호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사칙 연산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예 없게 보내려면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보내는 게 적합하겠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CSV라는 문자열을 집어넣고 컴파일을 해보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러 난다 그죠? 요 에러는 왜 나냐면 자 라이트 함수는 스트링 클래스로 만든 변수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요 자리에 요 스트링 클래스로 만든 요 CSV형 요런 애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둔 함수가 있어요. csv.c_str 요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지됐나요? 요거를 업로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제 8번은 ESP32 코드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7번은 예제 6번 코드 그대로 쓰고 얘는 지금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ESP32가 보내는 거를
스마트폰이 왜? 어? 오잉? 왜 이러나지? C 언더바 STR. 어머, 제가 어제까지도 이거 썼는데. 어머, 시리얼 라이트. 아, 또 괜한 카드를 꺼내가지고. 음. 자, 지금 이 내용이 어디 들어있는 거냐면 아두이노의 공홈에 레퍼런스에 가시면 스트링 클래스라는 게 있고 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C.str 요 함수 보인다 그죠? 요거를 지금 쓰는 상황인데 왜 안 되지? 자, 다시 재도전. 안 되면 그냥 캐리지 리턴 붙여서 보내겠습니다. 사실 캐리지 리턴 붙여서 보내는 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라인 피더가 문제가 되고 캐리지 리턴은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멋있어 보이기 실패. 이거 아두이노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요 블루투스 시리얼 블루투스 안에 라이트가 얘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 오버로드가 돼 있나 보네요. 이런 용어는 저 생략하도록 하고 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갑시다. 괜히 멋있어 보이려다가 실패했네요. 자, 요 시리얼 프린트 할 때는 이거 되는데 요 시리얼 BTD에 달라붙은 라이트는 약간 독특하게 좀 구현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약간 예외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로. 자, 그럼 이렇게 업로드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상한 설명은 없었던 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프린트라는 옵션을 썼습니다. 요 나중에 요 역슬래시 n이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 이렇게 데이터가 해석이 되면 요 역슬래시 n이라는 게 모든 그 시스템에서 엔터를 치라라는 형태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엔터를 치는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역슬래시 r까지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 쭉 올려놓고 그 다음 우리 앱 인벤터로 가가지고 데이터 수신 구문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수신 구문 구현할 적에는 원래는 여기 블루투스 쪽에 데이터 리시브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 C샵을 예로 들자면 그 데이터 리시브드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얘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구현하는 메커니즘은 센서 쪽에 가보시면 클락이라고 된 게 있어요. 얘를 딱 추가를 하고 요 클락의 인터벌을 100ms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럼 얘는 0.1초 간격으로 그냥 무조건 실행이 되는 애입니다. 0.1초 간격으로 실행이 된다. 자, 그러면 요 클락에 저 C샵의 타이머 틱하고 같은 겁니다. 0.1초마다 요 누리티티한 블럭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인지됐나요? 그러면 큰 껍데기는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을 때 어차피 얘도 수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아까 아두이노 쪽에 available을 구현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올 데이터가 있을 때 가지고 온다. 이렇게 구현할 거기 때문에 자, 그 available은 얘도 여기 있다. 그죠? byte available to receive라는 블럭이 블루투스 쪽에 있는데 얘는 저 if 안에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안 붙습니다. 왜 안 붙냐면 얘 이 꼭다리가 뱉어내는 값은 얘도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처럼 숫자예요. 숫자는 불리안이 아니잖아요. 이다 아니다 하는 불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식을 앱 이벤트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로직 가보시면 매스 쪽에 가보시면 요 부등호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요 앱 인벤터 쪽 블루투스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크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아두이노 쪽에 있었던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요거
available이 0보다 크다. 요게 요 조건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available이 크다. 0보다. 그러면 수신할 데이터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거를 수신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좀 아리까리하네요. 잠깐 수신하려면 number of byte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를 호출하면 돼요. receive data number of byte 몇 개를 수신할 거냐라고 해서 뒤에 수신할 데이터 개수를 붙이는데, 지금 버퍼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2초 간격으로 ESP32가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버퍼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꺼내서 요 꼭다리 쪽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요 꼭다리 쪽은 버퍼에서 데이터 꺼낸 온도와 습도 CSV 데이터가 여기까지가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거를 바로 쪼개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앱 인벤터에 얘가 요 자체가 지금 온도와 습도 값이 들어있는 문자열인 상태거든요. 요 문자열을 쪼개는 거는 텍스트 블럭 안에 가시면 스플리트가 있습니다. 대상이 얘고 텍스트가 얘고 쪼개는 문자가 뭐냐라고 하면 콤마라는 기호입니다. 그럼 요까지 작성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와 습도 값을 콤마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쪼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열을 쪼갰으니까 문자열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배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배열을 앱 인벤터에서는 리스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료형이 앱 인벤터는 요 자료형이 없습니다. 문자, 숫자, 뭐 인트, 뭐 더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숫자냐 문자냐만 구분하기 때문에 하여간 얘가 뱉어내는 결과가 배열이 리스트라는 게 중요하고, 여기까지 진행된 결과를 앱 인벤터의 지역 변수로 받을 겁니다. 자, 그럼 요게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오렌지 색깔 블럭 안에는 요 데이터 캡션 여기 가보시면 get text data라고 나오거든요. 요 오렌지 색깔 블럭 안에서는 요 데이터라는 변수 이름으로 저 CSV에서 쪼갠 그 배열이 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어렵다, 그죠?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저 결과물을 쪼갠 결과물을 변수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변수에 담았고 그 변수의 이름이 데이터다. 자, 그러면 얘는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배열이다. 맞죠? 배열이고 요 배열에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 블럭에 가셔서 인덱스 배열은 0번, 1번, 2번 인덱스 가지고 끄집어내는 걸 배열이라 그러잖아요. 셀렉트 리스트 아이템 인덱스라고 된 블럭이 있어요. 여기다가 해당되는 리스트는 얘고, 앱 인벤터는 제로 인덱스가 아니라 배열이 1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5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니까 1번하고 2번 두 개가 있겠죠. 그렇다면 요 배열의 인덱스가 1번인 게 온도가 될 것이고 2번이 습도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결과를 어딘가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할 장소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죠? 요 레이블을 카피해 가지고, 자, 여기 요 방금 추가된 게 레이블 2고 여기다가 온도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멍하죠? 여기다가 습도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 출력될 값을 기준으로 접두사 전미사가 있으니까요. 접두사 전미사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값 자체예요. 온도와 습도 값 자체니까, 자, 텍스트 레이블 2에다가 텍스트를 세팅한다. set 텍스트 갖다 붙이고 접두사 전미사를 붙일 때는 요 join이라는 블럭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 누르셔가지고 스트링을 추가하시면 요 구멍을 늘려 나갈 수가 있어요. 가운데가 온도 값이 들어가고 앞뒤로, 자, 온도 접두사 전미사는 단위 도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얘는 가운데 습도가 붙고, 자, 습도 단위는 퍼센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결과물을 레이블 3 이 결과를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러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혼미하죠. 정신이 혼미하죠. 자, 블루투스 연결하기, ESP32. 자, 온도와 습도가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LED 켜기, LED 끄기, LED 켜기, LED 끄기. 온도와 습도 20.9. 이 뭐 쉽게 바뀌는 값은 아니라서 뭐 오고 있겠죠, 그죠? 아니면 제가 손으로 한번 좀 따뜻하게 해볼까? 21도 바뀌었네요, 그죠? 20.9에서 방금 21.1 전송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자, 갑자기 난이도가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방금 보신 예제가 요거였습니다. ESP32가 온도와 습도값 전송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야, 힘들다. 잠깐 한 템포 쉬고 이제 ESP32끼리 한번 통신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빵판에 연결해 놓고 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슬레이브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요 시연 중인 이 첫 번째 보드는 슬레이브로 잘 작동되고 있으니까 얘를 마스터로 세팅을 해가지고요. 일단 얘가 온습도 데이터를 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습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요 녀석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부터 한번 출발해보죠. 그럼 얘는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코드가 일종의 최종이라고 보고 전원만 연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연결. 이쪽에다가 두고 이제 요 녀석을 한번 작동을 시켜보죠. 자, 그럼 9번 예제 ESP 예제 8 아니다. 예제 6에서 출발하겠습니다. ESP32 코드가 이 CSV 보내는 거 말고 아니다. 아니다. 그냥 예제 8 할게요. 자, 예제 8에서 ESP32 보드를 한 대 더 추가해서 마스터로 설정하고 원래 있던 슬레이브에서 전송하던 온도와 습도 값을 마스터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시키시오. 그러면 이제 마스터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슬레이브는 요 코드 그대로 두고, 자, 그 마스터 예제는 파일, 예제, 블루투스 시리얼에 BTM이라고 된 거 있어요. M이라는 게 아마 마스터를 M이라고 부르는 것 같네요. 자, 얘를 딱 누르시고 요 예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위에 뭐 이런 불필요한 거 다 날려주고 싹 지워주고 요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시리얼 BT 똑같고 얘는 차이가 있는 게 어디다가 연결을 할지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마스터라는 거는 슬레이브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놈한테 연결을 시키는 놈을 마스터라고 해요. 슬레이브는 접속 당하는 애를 말하는 거고. 그럼 지금 얘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봤을 때 크게 그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1번, 10번. 자, ESP32에서 제공하는 마스터 예제에서는 맥 주소로 접속하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명, 블루투스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이름 있잖아요. 디바이스명으로 접속하거나 디바이스명과 비밀번호로 접속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 저 블루투스 디바이스가요, 상용되어 있는 그 슬레이브가
비밀번호가 지정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비밀번호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0000 아니면 1234 둘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34라고 디폴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맥 어드레스로 접근할 거 아니니까 요거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슬레이브에 세팅해놨던 장비 이름이 대문자로 녹한다였잖아요. 아, 그럼 얘는 대문자로 녹한다라고 된 장치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설정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날리고 제 거 예제에 딱 맞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 뭐 셋 핀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요것은 마스터 장비에 디바이스명이 뭔가가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뭘로 하지? ESP32. 얘는 그냥 테스트 그대로 두겠습니다. 요대로. 이 녀석이 여기 연결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자신의 이름이 뭔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마스터 모드 시작 이렇게 해주죠. 그럼 요 기본 예제를 쫙 보면요. 시리얼 BT의 커넥트 요 네임이 아까 요 위에 있는 요거죠. 맞죠? 그럼 지금 요 멘트 자체가 상단에 있는 디바이스명으로 접속해라 이 말이 되는 거고, 맥 어드레스로 접속할 거면 요런 식으로 해라인데 저는 요 방식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가 됐을 때는 여기 접속 완료죠. 슬레이브에 접속 완료함. 그리고 혹시나 접속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요 이제 while 루프가 도는데요. 요 자체가 그 이거는 뭐지? 디스커넥트, 커넥트. 저도 이 코드는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건데 시리얼 BT가 커넥티드. 요만이라는 거는 아마 시간을 의미할 겁니다. 10초. 딱 눈치껏 봤을 때. 아. 커넥티드가 될 때까지 리스타트 앱.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네요. 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if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제대로 연결이 됐냐? 디스커넥트구나. 아닌데. 커넥트.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BT 디스커넥트 함수, 요거는 연결을 끊으라는 말이 되는 건데, 뭐 연결을 왜 끊습니까? 필요 없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결을 끊었구나. 그러면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자, 제일 처음에는 시리얼 BT 커넥트라는 걸 호출했고, 안에 네임이라는 값안에 뭔가를 집어 넣어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네임이라는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접속을 시도를 했다가 끊어졌으면 그 다음은 네임을 호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것 같네요. 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슬레이브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ESP32 지금 마스터 이 ESP32가 리부시 되게 되면 접속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접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마스터가 먼저 켜지고 슬레이브가 늦게 켜졌다면 마스터 장비는 슬레이브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잡아뒀구나. 잠시만요. while. 요거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겠습니다. 접속 실패.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구문입니다. 그럼 하여간 ESP32가 딱 켜져서 정상적으로 슬레이브와 접속이 된다면 요 멘트가 출력이 되면서 요 아래쪽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익숙한 부분이다, 그죠? 컴퓨터 쪽에서 입력하면 블루투스로 쏘고, 블루투스 쪽에서 들어오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한다. 그럼 지금 얘가 해야 될 것은 ESP32 요 슬레이브 쪽에서 전송하는 요거를 마스터 쪽에서 출력을 하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아까 문자열 단위로 그 받아들이는 거, 지게차 단위로 하는 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그 데이터는 왜 색깔이 바뀌지? 자, 시리얼 BT에서 리드 스트링 언틸인데 요 안에 종료 문자가 들어가는데 아까 0x0a로 했잖아요. 그죠? 요 0x0a는 보내는 쪽에서 프린트 ln으로 보냈을 때 저 0x0a입니다. 근데 요거 프린트는 아까 제가 종료 문자가 역/r이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므로 역/r이면 되는 겁니다. 좀 어렵다, 그죠? 프린트 ln으로 보냈으면 역/n, 프린트로 보냈으면 역/r. 요 스마트폰의 설정도 거기에 하기 나름입니다. 역/r, 역/n, crlf 붙인 걸로 보내면 제일 끝에 있는 게 저 lf니까 0x0a, 역/n으로 가면 되는 거고, 캐리지 리턴으로 보내게 되면 역/r이고 숫자로 하면 0x0d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를 시리얼에 프린트 ln 데이터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슬레이브에서 온도와 습도 값을 CSV로 전송하는데 종료 문자가 CR이므로 역/r까지 읽어서 PC로 전송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겠다. 이 말을 코드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 코드를 이제 마스터 장비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질 거니까 긴장 빡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눈 팔면 바로 멘붕이 오실 수가 있어요. 얘는 부트 버튼을 안 눌러주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한번 대기를 타보죠. 그럼 지금 슬레이브가 보내는 데이터가 여기 출력이 되면 되겠죠. 됐죠? 슬레이브가 2초 간격으로 보내는 온도와 습도 값이 마스터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된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것도 가능해요. 지금 이 슬레이브에 있는 이 LED는 LED ON, LED OFF라는 명령을 받아서 작동이 되는데 종료 문자가 역/n인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요거 헷갈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역/n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요 시리얼 모니터에 세 줄이라고 된 거, 요게 라인 피더입니다. 세 줄이라는 걸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LED ON이라고 하면 컴퓨터 쪽에서 ESP32 쪽으로 전송이 된 거고, 지금 마스터는 컴퓨터 쪽에서 온 거를 슬레이브 쪽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컴퓨터 쪽에서 온 거는 모조리 슬레이브 쪽으로 전달을 한다.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그 말은 내가 여기다가 마스터 쪽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슬레이브의 LED가 켜지게 된다는 말하고 같죠? 됐죠? 그럼 LED OFF라고 쓰면 꺼지는 거죠. LED ON 켜지고 LED OFF 꺼지고. 요 캐리지 리턴이냐 뭐 라인 피더냐 이런 것들의 이 상관관계를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헷갈리게 막 섞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도록. 희수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던가요?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안 했다면 하고 했다면 두 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요 세트가
이제 예제가 만들어졌네요. 자, 9번 예제. 마스터 슬레이브 순으로 저장을 할게요. 558-9-1 마스터. 558에 9-2의 슬레이브. 자, 이번에는 마스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마스터에서 제가 보낸 값을 얘가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요 시리얼 모니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열 단위로 이렇게 CSV 형태로 오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지금 마스터 쪽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온도 이꼴 얼마 도시, 습도 이꼴 얼마 퍼센트, 이런 식으로 시리얼 모니터에 받은 값을 쪼개가지고 출력을 하고 싶은데, 요렇게 하려면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슬레이브가 전송한 CSV 형식의 데이터를 파싱 한다라고 그러죠. 파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콤마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쪼개는 작업을 요 마스터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 생각보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0번 예제는 어떻게 하냐면 슬레이브에 있는 온습도 데이터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온습도 데이터를 그 문자열 형태로의 데이터로 전송하지 말고, 전송하는 게 아니라 순수 데이터 자체를 그 바이트 배열에 담아서 전송하시오. 우리 통신할 때는 기본 단위가 바이트 단위로 송수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온도와 습도 값의 자료형을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요. 슬레이브에서 측정하는 온도와 습도 값이 플로트입니다. 이 플로트라고 하는 자료형은, 플로트는 아두이노에서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의 크기를 크기다. 그러면 내가 플로트라고 하는 저 값이 들어있는 거는 내부적으로는 4바이트의 데이터인 겁니다. 그 4바이트를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값을 슬레이브에서 마스터 쪽으로 보낸 다음에 마스터 쪽에서 그거를 그대로 해석해내면 데이터를 순수하게 전송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이너리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 문자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휴먼 리더블 데이터라고 해요. 주고받는 데이터를 사람 눈알로 보면 그 데이터가 뭔지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 11.22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 바이트 배열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이너리 데이터는 사람이 봐서 이 무슨 데이터인지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 자, 제가 저 4바이트 데이터를 읽었더니 0xAA, 0x10, 0x12, 0xcc다. 요 값이 의미하는 데이터가 뭡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요거 컴퓨터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숫자로 환산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 무선 통신에서 바이너리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기술은 구조체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면요, 아두이노에서 모든 무선 통신은 다 함수가 똑같아요. 사용하는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자, 로라, 그 다음 RF24, NRF24L01이라는 무선 통신이 있거든요. 2.4기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블루투스 지금 포함이죠, 그죠? 블루투스. 또 뭐가 있냐면 캔 통신, RS485 통신.
등등 모든 통신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는 테크닉을 잘 활용하면 나중에 아주 편리하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센서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갈게요. 센서 데이터가 있는 쪽, 여기서 구조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스트럭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스트럭트. 요 스트럭트는 요 스트럭트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되거든요. 마이 스트럭트. 요런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요 안에 필드 변수, 멤버 변수가 플로트, 온도와 플로트, 습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스트럭트의 템프 필드에 접속하려면 myStruct.temp에다가 뭔가를 담으면 요 변수 안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게 되는 거고, 요거에 좀 흉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다. 요까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도와 습도 측정할 적에 여기서 myStruct.hum이의 습도 측정한 값을 담고 myStruct.temp에다가 온도 값을 구조체에다가 담는 겁니다. 패키지를 만드는 거예요. 온도와 습도 값을 큰 택배 박스에다가 잡아 넣은 겁니다. 구조체라는 이름으로. 자, 그리고 얘를 바이너리로 보낼 때는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됩니다. 아,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되기를 바라면서 요 라이트 함수가요,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첫 번째가 바이트 배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콤마 찍고 보낼 개수가 뒤에 들어가요. 그 바이트 배열의 사이즈.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자, 바이트 데이터에 1, 2, 3, 4, 5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숫자 5개가 들어있는 바이트 배열입니다. 그럼 그 바이트 배열에 이름이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런 거 하면 너무 어렵구나. 자, 그 바이트 배열의 이름과 개수 5 요렇게 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5개의 값이 저 블루투스 통신으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인지됐죠? 그럼 지금 요 첫 번째 자리는 바이트 배열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바이트 배열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콤마 찍고, 근데 얘는 구조체잖아요. 구조체는 바이트 배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구조체를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서 대입해라입니다. 구조체를 바이트 배열로 만들려면 요 C 언어에서는 규칙이 있어요. 지금 myStruct라는 이름으로 구조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쟤를 바이트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구조체의 주소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드레스, 포인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요 구조체에 %를 붙이면 저거는 참조 연산자라고 불러요. 요 구조체가 메모리에 어디 주소에 있는가, 그 시작 번지가 나와요. 그리고 앞에다가 바이트 별이라고 붙일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쓰게 되냐면 myStruct라고 하는 저 구조체의 주소를,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주소를 바이트 타입으로 치환을 한다라는 말인데, 요 자체가 그냥 어떻게 쓰게 되냐면 구조체를 바이트 배열로 바꾸겠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위에 구조체를 선언한 다음에 구조체에다가 데이터를 담고 그 구조체에 %, 주소를 붙이고 앞에 바이트 별을 붙인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갖다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겠다, 그죠? 그럼 요거를 요 안에다가 적고, 그 다음 보낼 개수는 몇이냐? 요 구조체의 사이즈와 같겠다, 그죠? 그래서 사이즈 오브 요 구조체. 요 구조체의 크기대로, 구조체의 크기가 어차피 쪼갠 바이트의 개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이즈 오브 myStruc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관용 구문이에요. 나중에 통신할 때 관용 구문입니다. 구조체를 전송할 때
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요런 모양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요런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온도와 습도 값이 구조체에 들어갔다가 저 뭔가 관광버스에 보내듯이 싹 타가지고 한 번에 샥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쪽은 이렇게 보내고 받는 쪽에서도 요 구조체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요 구조체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구조체의 개수만큼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사용해야 되는 함수는 요게 아니라 자 버퍼를 만들겠습니다. 수신 버퍼. 자 바이트 리시브 그냥 BUFF 버퍼라 하죠. 크기는 널널하게 한 100 정도 잡아두겠습니다. 뭐 실제 받는 거는 44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크게 잡을 필요 없구나. 한 20 정도로 잡아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쓸 함수가 자 시리얼 bt에 read bytes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저 write 함수에 반대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가 버퍼고 두 번째가 몇 개를 받아들이느냐 마이스트럭트의 사이즈만큼 요 구조체의 크기만큼 저쪽에서 블루투스로 보냈으니까 똑같은 사이즈만큼 바이트로 받아들여서 버퍼라는 저 의미 없는 변수에다가 바이트 배열에다가 임시로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 memcpy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거 메모리 카피하는 함수입니다. 버퍼 안에 들어있는 수신 데이터를 구조체에다가 그대로 메모리를 덮어 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게 순서가 좀 헷갈린다. 자, 요 마이 구조체의 주소 %, 마이스트럭트 요 구조체의 주소 %가 아까 참조 연산자라 했잖아요. 저 주소에다가 들어온 버퍼 요 값을 요 들어온 개수만큼 카피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요 위에 이 말은 뭐냐면 슬레이브가 전송한 바이너리 데이터를 크기에 맞게 수신한다가 되는 거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줄은 수신한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하고 버퍼에 저장된 것을 구조체에 카피한다. 왜냐하면 이 버퍼는 지금 바이트 배열이잖아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내는 쪽에서 구조체를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전송을 했잖아요. 그럼 바이트 배열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바이트 배열을 구조체 모양으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구조체가 있는 메모리에다가 바이트 배열을 그대로 카피를 하면 저 메모리가 카피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저 구조체에 있는 멤버 변수로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아래쪽부터는 mystruct.temp와 mystruct.hum이라는 요 필드 이름으로 가져온 값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좀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출력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erial.print 온도 serial.print 컴퓨터 쪽으로 전송하는 거죠? 온도 들어가고 그리고 단위 도시 콤마 습도 유미 단위는 퍼센트 계획 문자 요렇게 해가지고 마스터 슬레이브의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되는지 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레이브의 코드를 잡아 놓겠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시던 분들이 다 도망을 간 게 아닌가 싶네요. 다들 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앞부분은 되게 간단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거는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참 이 알아두면 좋은데 이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자, 슬레이브 쪽은 끝났고 이제 마스터 쪽 가겠습니다. 좀 표절을 했습니다. 좀 표절을 했어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짠짠짠, 짜자자자잔. 자, 부트 버튼. 됐다. 자, 그럼 요 화면에 온도와 습도 값이 제대로 출력이 된다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힘들다. 됐네요. 온도, 습도 바이너리로 주고받는 거 방금 이제 습득을 하신 겁니다. 자, 방금 한 예제가 10번입니다. 558에 10-1 마스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11번. 자, 마스터 쪽 ESP32의 보자, 버튼을 두 개 달 건데요. 18, 19 여기 연결할까? RDX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자, 18번하고 19번 핀에 버튼을 한 개씩 연결하고 18번 버튼을 누르면 슬레이브의 LED가 켜지고 19번 버튼을 누르면 LED가 꺼지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FND를 달겠습니다. FND가 지금 여기 있나? FND 모듈 TM1637을 두 개 연결하는데 어디 연결하는 게 좋을까? 13, 12, 14, 27 위에 있는 거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FND는 근데 요 FND 모듈은 오늘 또 소개를 안 해가지고 하기가 좀 애매하네. 그냥 LED 제어하는 것만 하고 치울까? 일단 11번 예제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하시오. FND 모듈은 요까지 해놓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슬레이브 쪽은 이미 뭐를 받아서 제어된다라는 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마스터 쪽에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마스터 쪽. 근데 우리가 요 버튼이 들어가게 되면 고려해야 되는 게, 자, 14번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버튼을 한 번 누른다라고 해서 누르면 한 번 눌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0번, 20, 30번 눌러진 것으로 인식된다. 이거를 채터링 현상. 우리 이거 안 했었나? 하여간 항상 아두이노 할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한 번 눌렀을 때 한 번 눌러진 걸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LED 제어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내 거 제어할 때는 문제가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 지금 18번이잖아요. 18번에 연결된 거를 읽어와서 그 상태 그대로 저 15번에 연결된 LED의 입력값으로 쓴다.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쓴다. 그러면 18번의 버튼 상태가에 따라서 LED가 켜지고 꺼지고가 결정이 되는 건데, 얘는 몇 번 눌러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차피 저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블루투스 통신하는 메시지가 한 번 가도록 만들 거잖아요. 그러므로 버튼을 1회 누르면 메시지가 1회 전송된다라는 것을 담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눌렀는데 20번 누른 걸로 인식이 된다면 블루투스 통신으로 메시지가 20번 날아가게 되겠죠. 상당한 통신에 부담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약간 오늘은 초보적인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그것을 디바운스 처리라고 하는데, 오늘 그 정도는 안 하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ESP Now에서도 제가 요거를 많이 했었죠. 모든 통신은 다 똑같은 함수를 쓰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자, 그럼 얘가, 자, 지금 일단 버튼을 달아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18번, 19번에다가 버튼을 달겠습니다. 요 크고 좋은 거 말고 귀여운 걸로 하죠. 아이고. 자, 버튼은 인풋 풀업 해가지고 연결할 거니까요. 접점 2개 중에 한 개는 ESP32 마스터 쪽에 그라운드와 연결을 한다. 눌렀을 때 로우, 안 눌렀을 때 하이가 나오는 게 저 풀업 방식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왼쪽 버튼을 18번, 18번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19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얘가 이제 켜지면 되는 거고, 얘를 누르면 얘가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누르면 블루투스 통신으로 LED ON이라는 문자열이 여기로 전송이 되면 되는 거고, 요걸 누르면 LED OFF라는 문자열이 전송이 되면 보드끼리 블루투스 통신으로 제어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버튼 2개가 추가됐으니까, 자, 핀 모드 18번 인풋 풀업 이렇게 해줘야 쓸 수가 있죠. 19번도. 그리고 요 셋업에서 버튼이 눌려짐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if 디지털 리드 18번 핀이 로우면 눌러진 거죠. 로우라면 버튼이 눌려진 거고, 마찬가지로 19번이 로우면 꺼지는 버튼이 눌려지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켜는 메시지 전송, 이거는 끄는 메시지 전송인데, 요 버튼을 한번 누른다라고 해서 딱 눌렀을 때 10번, 20번, 30번 누른 걸로 인식이 되니까, 하여간 제가 요 메인 루프에서 딜레이를 걸지 말자고 하기는 했는데 소량의 딜레이를 걸겠습니다. 한 200ms 정도 딜레이를 걸면 요 딜레이에 의해서 그 여러 번 눌려진 게 묵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체가 완벽한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방편의 디바운스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엣지 검출을 해가지고 그 엣지 사이의 시간이 얼마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무시를 하든 그런 코드를 구사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때 요 타이밍에 메시지가 뿅 하고 날아가면 되겠죠. 블루투스로. 자, 그럼 블루투스에, 자, 그리고 슬레이브가 받아들일 때 종료 문자가 역 슬래시 n까지 받아들이는 건데, 이것도 캐리지 리턴이 포함이 안 돼 있구나. 그러면 프린트 ln으로 보내고 싶은데, 지금 프린트 ln으로 보내게 되면 캐리지 리턴하고 라인 피더가 붙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아까 문자열 비교하는데 일치가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LED ON이라는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뒤에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 죄송합니다. 자, 라이트는 그냥 요 자체만 날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뒤에다가 역 슬래시 n을 이렇게 붙여서 보내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 슬래시 r, 역 슬래시 n 이렇게 쓴 게 시리얼 프린트 ln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거하고 위에하고 아래 코드는 완전 똑같은 거예요. 요 두 개 코드는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역 슬래시 r은 내가 보내주기 싫으니까 요런 식으로 보내주도록 하죠. 됐죠? 오프. 그러면 마스터 쪽만 코드를 업데이트 해주면 끝나는 상황이겠네요. 자, 잡아 넣어가지고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재밌다. 다들 재미있으시죠? 왜? 요 라이트 함수가 이게 그 구현이 안 돼 있나 보네요. 얘는 불량하게 만들어 놨네요. 자, 그렇다면 슬레이브 쪽에서 역 슬래시 r까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슬레이브 쪽 코드 업데이트 해주고, 그러면 얘가 프린트 ln으로 해서 보내주면 되겠죠. 프린트로 보내주면 되겠죠.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관계 뭔지 아시겠죠? 프린트로 해서 보내면 뒤에 역 슬래시 r이 자동으로 달라붙으니까 슬레이브 쪽에서 역 슬래시 r까지를 종용 문자로 해서 읽어드린 다음에 앞에가 LED ON인지 OFF인지를 구별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세트가 다 됐으니까 슬레이브 쪽 코드를 새로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슬레이브 코드가 계속 바뀌니까 한 세트로 이렇게 업로드를 해줘야 예제가 돌아가겠네요. 데스. 슬레이브는 데스. 이제 마스터. ESP Now를 지금 보고 오셨다면 지금 이 블루투스 통신은 장난이시겠네요. 그죠? 애들 석급 장난 하듯이 ESP Now는 블루투스보다는 조금 어렵거든요. 자, 이제 이게 다 들어갔을 때, 자, 작동이 되냐 마느냐, 이제 그게 관심 대상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작동이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보러 가도록 하죠. LED의 위치는 여기. 요 버튼이 켜는 버튼, 요 버튼이 끄는 버튼. 켜졌네요. 근데 왜 이렇게 느리지?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잠깐만요. 약간 이 느리다는 느낌은 기분 탓인가? 약간 느리다는 느낌은 기분 탓인가? 코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낸 다음에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요. 그래,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자, 우리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자, 프린트가 호출된 다음에 바로 딜레이가 걸렸잖아요. 우리 요 시리얼 라이트나 요 프린트 함수가 호출됐을 때 완전 데이터가 다 보냈다라는 게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명령어는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뭐냐면 LED on이라는 명령을 전송을 해라 하고 전송이 완료가 다 된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송을 하라 해놓고 지금 딜레이 200이 바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LED on이라는 게 저쪽으로 다 전송이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장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장하는 함수가 시리얼 클래스에 가보시면 여기 스트림에 가보시면 플러시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플러시라는 함수가 아두이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모든 통신에서 다 똑같습니다. 전송할 때 있잖아요. 전송이 내가 전송하는 게 다 끝날 때까지 코드를 블로킹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시리얼 BT에 플러시라고 쓸 겁니다. 그럼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 LED on이라는 문자열을 다 전송할 때까지 대기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코드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가 적용 안 됐을 때는 가만 보면 약간 한 박자 늦게 작동된다라는 느낌이 딱 든다, 그죠? 그러면 일단 녹한다가 제기한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겠다, 그죠? 이거 작동이 잘 되면 상당히 멋있어질 것 같은데 작동이 안 되면 똑같으면 좀 뻘쭘한 상황이고 잘 되면 약간 멋있어질 것 같은데 과연 녹한다가 멋있어질 것인지. 근데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 50대 50? 50대 50. 왜냐하면 요 시리얼 BT의 함수가 이 함수가 구현이 돼 있어야 저게 작동이 되는데 시리얼 얘는 지금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라이트 함수 작동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와 유사하게 ESP32 내부에서 이게 구현이 안 돼 있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고 구현이 돼 있으면 작동이 될 것 같다. 구현 안 돼 있구나. 아직 커넥터가 안 됐네요. 구현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원래 저 플러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딜레이 200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예 엣지 검출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어려운 코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구리니까. 자, 지금 얘네들 각각의 상태를 얘를 자 버튼 1이라고 지금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ool 현재의 BT의 노원의 상태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각각의 값을 이렇게 읽어오는 겁니다. 18번, 19번. 그런 다음에 버튼 1, 2의 직전 상태를 저장을 할 거예요. old btn1 기본 값은 high입니다. 왜냐? 버튼을 안 눌렀을 때 high니까. 초기 값은 안 누른 상태 high다. 그리고 나서 여기 중간에서 할 거 다 하고 버튼 누른 거 처리하는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자, old btn1에다가 now btn1을 이렇게 넘가주는 겁니다. 그럼 요 사이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값을 여기서 넘기니까 측정하고 넘기니까 요 사이에서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때 전송할 때는 둘 다 각각의 폴링 엣지를 검출할 거예요. 버튼 1번의 폴링 엣지 검출하기. 안 눌렀을 때 하이, 눌렀을 때 로우기 때문에 하이에서 로우로 꺾어지는 그 구간을 여기서 측정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메커니즘은 자, 직전 버튼 1번의 직전 상태가 분명히 하이였는데 안 눌려진 상태였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버튼 1의 상태가 눌려진 거다. 안 눌러지고 있다가 딱 누른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엣지가 빡 나온 그 순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버튼 2번이 안 눌러지고 있었는데 지금 빡 눌러졌다. 그러면 이게 1차적인 디바운스 처리입니다. 요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럼 이 코드가 방금 그 현상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완벽한 디바운스 처리가 지금 아니긴 한데 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겠다. 좀 찝찝하긴 하지만 한 70% 정도의 디바운스 처리로 일단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200이라는 걸 없앴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신되는 값에 뭔가 영향이 뭐 그런 영향은 설마 있겠나? 양방향 통신이 되는데 그죠? 자, 접속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직 접속 안 됐네. 그냥 느린 거네요. 블루투스 통신이 그냥 느린 거였습니다. 지금 얘네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되는 게 없는데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그냥 통신이 빠릿빠릿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지. 그냥 딜레이 집어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괜한 짓을 하고 있었네. 자, 그래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난 시간이다, 그죠? 그러게요. 왜 이렇게 느리지? 딱 아무데도 딜레이 걸리는 데가 없는데. BT 라이트. 얘가 코드가 안 들어갔나? 잠시만요. BT 타임아웃. 역슬래시 R까지 읽어드리고.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자, 타임아웃을 세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타임아웃. 근데 내가 역슬래시 N까지 보냈는데 타임아웃이 발생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시리얼 BT에 set timeout 100ms 요거를 슬레이브 쪽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자, 지금 리드 스트링 언틸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종료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게차로 떠가지고 동시에 옮기는 방법인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면 그때 얼마만큼 기다렸다가 실패한 걸로 간주를 할 건가가 타임아웃인데 기본으로 얘가 1초, 1000이라는 시간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거를 0.1초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혹시나 역슬래시 n이라는 게 안 오면 얼마까지 기다릴 건가? 0.1초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그냥 페일. 지금까지 온 걸 가지고 반환하고 턴을 종료하는 겁니다. 오늘 다양한 것들을 본다, 그죠? 아두이노에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좀 빠리빠리 대주면 참 좋겠는데 연결이 됐을라나? 그냥 느린 거네요. 그냥 느립니다. 왜 느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근데 한 번씩 명령이 안 먹힐 때가 있네. 영 또는 1을 보내가지고 제어하면 빠르게 동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0 또는 1을 보내면. 우리 그냥 여기에 연연하지 맙시다. 작동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켜지고 꺼지고. 그리고 지금 명령어 단위로 주고받는 이 작업을 0, 1을 보내서 제어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답은 이미 나와 있고, 켜고, 끄고. 이상하네. 상당히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왜 이렇지? 원래 블루투스 통신하면 빠릿빠릿하거든요. 빠릿빠릿한데. 자, 아무튼 되니까 만족합시다. 다 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 불필요한 부분 원래 처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마스터 슬레이브가 또 한 세트 완성이 됐네요. 방금 보신 게 11번 예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쌍따봉. 이게 11번 예제 558-11-1 마스터. 야, 오늘 예제 많이 만들었다. 558-11-2. 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제 다 한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ESP32를 제어할 때는 ESP32가 슬레이브가 돼야 되고, ESP32끼리 제어를 할 때는 한쪽은 마스터가 돼야 되고 한쪽은 슬레이브가 돼야 되는데, 그때 마스터 슬레이브 간의 코드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된다 라는 게 오늘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다라는 말은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 생각보다 어렵죠, 그죠? 다음 주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현재 ESP32에서 남아있는 주제가 뭐냐면요. 다음 주에 반드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열거만 쭉 해볼게요. 아까 나왔던 ESP Now라는 통신, 얘 디폴트로 지원하는 통신이 있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딥슬립, 저전력 모드로 돌아가기 위한 딥슬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런 주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메모해놓은 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또 뭐 있지? 그 듀얼 코어, 이거는 좀 전문가 영역인데요. 듀얼 코어로 작동시키기. 그 다음에 또 BLE, 블루투스 오늘 했던 거는 블루투스 2.0이고 BLE로 작동시키기. 비콘, 아이비콘. 요거 하면 재미난 예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비콘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ESP32 간의 거리를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말고는 뭐 이제 이것도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거는 하여간 뭐 요런 예제들은 좀 마이너한, 별로 궁금하지 않은 주제들인 것 같으니까 아니면 ESP32는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종료를 하고 다음 주는 뭐 다른 거 하든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가지고 제 커뮤니티 글 쓰는 데다가 올려둘 테니까 그거 보고 다음 주에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8시 15분에 또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한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ESP32로 블루투스 통신하는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뭔가 재미가 있었다, 흥미진진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콘텐츠 헌금을 빵빵하게 밀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도 제가 라이브 방송이 그대로 두면 다시 보기로 전환이 되거든요. 아무리 많아봐야 조회수가 200 내지 300밖에 안 돼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조회수가 200 내지 3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 광고 수익을 조회수 1당 1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녹한다의 열정이 300원밖에 되질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한다의 채널은 조회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조회수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후원을 받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거북해하지 마시고, 제가 광고 수익이 빵빵한데 후원해달라 하면 이상한 놈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저놈이 광고 수익 가지고 잘 벌어먹고 있는구나, 약간 요런 생각을 하실까봐 오해하실까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급하면 울어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 없나? 그래서 제가 울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튜브 가지고 수익이 너무 안 생기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제 개인적인 어떤 영리 행위를 포기를 하고 유튜브에 올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투입하고 있는 열정과 시간만큼 광고 수익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아무 동영상이나 눌러보시면 멤버십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르신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의 유료 회원으로 정기 결제를 자동으로 해주는 방법인데요. 원하는 금액대를 딱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카드 결제를 빡 하시면 유튜브가 33%를 떼먹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도 녹한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 뭐 전자든 후자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그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딱 나올 겁니다. 한 150여 분 정도 계신 채팅방이,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도 다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질문하실 분 있으면 빨리 질문하시고, 녹한다를 붙잡으실 분 있으면 빨리 붙잡으시고, 붙잡으실 분이 없다면 채팅방에서 녹한다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붙잡으실 분들 없죠? 갑니다. 스마트 농사꾼님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오늘도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죠, 그죠? 환상적이다. 스마트폰요? 스마트폰의 그 MQTT 어플 말하는 거예요? 그 어플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 토글 버튼 텍스트. 스마트폰에 제가 시연할 때 사용했던 요 어플 말하시는 거죠? 요거.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런 기능을 수정을 할 수도 없고 만들어 난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좋아. 그렇다면 컬러를 그거는 이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인 범주에서만 사용하고 컬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제가 만든 김면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될라나? 한번 찾아볼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어, 그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만든 사람이 뭐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니까 저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지금 질문의 요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 버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성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버튼이 예를 들어 MQTT 메시지가 뭐가 날라오느냐에 따라서 요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냐 그 말이죠. 지금 얘는 빨간색인데 예를 들어 뭐 다른 메시지가 왔다면 녹색이 될 수도 있고 뭐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맞죠? 그 질문을 일단 이해를 했으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고 알게 된다면 제가 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모르는 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일단 질문 접수는 받았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뭐 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제 채팅방 와서 녹화한다를 찾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커트.